보시죠. 집행유예 있죠. 넘기시면 70페이지에 위에 집행유예 있죠. 정답만 적으시면 돼. 2번 동그라미 2번 유예기간 플러스 몇 년?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둘째 줄 따라서 있나요? 동그라미 2번에 둘째 줄. 도로교통법 위반하여 징역형. 징역 나오면 앞에 법을 따질 필요가 없죠? 키워드는 뭐예요? 집행유예 4년.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 앞에는 확인할 것이 없다. 그럼 집행유예 4년 나오면 4년 플러스 몇 년? 2년. 그럼 총 몇 년이? 6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있죠? 밑에 선고유예는 박스에 결격사유 이단이다. 선고를 유예한다고 집행을 유예한다고 다른 거 이해하시고. 7번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받고 집행 나오면 뒤에 종료 플러스 3년, 집행 면제 플러스 3년이다. 집행 종료는 맨 밑에 가석방이 있다. 가석방 땡땡 자녀 형기가 있다 없다. 자녀 형기 플러스 몇 년? 3년. 남은 기간 있고 플러스 3년. 집행 면제는 옆에 페이지 특별 사면 있죠? 집행 면제 플러스 몇 년? 3년. 같은 말 특별 사면 플러스 몇 년? 3년. 동그라미 2번 일반 사면은 적시되어 있죠? 일반 사면은 결격 사유 아닙니다. 사면 종류가 일반 사면, 특별 사면이 있는데 특별 사면은 남은 기간을 면제시켜 주겠는데 3년간 결격이지만 일반 사면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 밑에 8번에 벌금 나면 2법 300만 원 선고받고 나면 3년이죠. 동그라미 1번에 다른 법 위반이면 결격이다. 셋째 줄 그러나 있나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닌 형법, 도로교통법 줄이면 다른 법 위반하여 벌금 나면 결격이 아닙니다. 넷째 줄 또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어도 300만 원 미만이면 결격 사유가 아니고. 동그라미 2번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이다. 선고유예 나오면 뭐 선고하지 않겠다 말이니까 앞에 형 따질 필요 없이 선고유예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결격 사유가 아니다. 넘기시. 거기까지가 좀 어려운 단어이고 72페이지 9번 자격 취소 밑줄 후 몇 년? 자격 취소 후 3년 나오면 뒤에 나올 단어가 두 개다.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 사유이죠. 중개 보조원도 될 수가 없고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 될 수 있나 없나요? 자격 취소 3년은 거기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자격 취소된 지는 3년간 결격 사유이죠. 옆에 페이지 맨 위에 자격 취소된 자는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함과 동시에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응시할 수 없단 말은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10번 자격이 정지된 자 밑줄. 자격 정지는 누구에 대한 처분이고? 소속 공인중개사 측을 줄 아시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라 하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 정지된 자로서 밑줄 정지 기간 중에 있다. 3개월 자격 정지 받았다. 3개월 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 정지는 몇 년이 아니고 받은 정지 기간 중. 11번 별표. 둘째 줄 등록이 취소된 후 몇 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게 예외인 것이 등록 취소 처분 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단 말은 뒤에 몇 년 기간이 있다? 3년. 등록 취소를 받게 되어도 결격 사유가 아닌 등록 취소가 있단 말은 3년이 없는 등록 취소도 있다. 동그라미 2번 3년이 안 붙는 경우. 1번 개인인 개업 공인에서 사망했다. 법인 해산 밑줄. 법인 해산하면 이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사망하면 이미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다. 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등록 취소해요. 안비사항입니다. 사망 해산은 반드시 취소한다. 사망 해산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등록 취소 받았는데 등록 취소 원인이 사망이고 해산이면 3년이 붙는다?
3년이 안 붙는다. 내 말은 법인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되어도 대표자이었던 자는 언제든지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제일 잘 나오고.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둘째 줄에 올 배우신 거 등록 기준에 미달. 등록 기준에 미달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상대적 취소 사유인데 어쨌든 미달로 인하여 등록 취소 받아도 3년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은 3년 기다릴 필요 없이 미달되는 기준만 갖추면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그 말이고. 제일 어려운 질문이 세 번째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밑줄 끝에. 나중에 암기하실 때는 미해결 그렇게 암기해요. 미가 뭐예요? 등록 기준 미달, 해, 사망 해산, 결격 사유. 요 세 가지 경우로 등록 취소되면 3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개념이 뭐라고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뭐 크게 암기할 것도 없어요. 만약에 파산 선고 받았다. 결격 사유이다. 파산 선고 받고 나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그 말 아니야?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기간이 있다 없다? 기간이 있죠. 권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결격 사유이고 권리가 회복되는 복권만 되면 벗어난다. 그 말 아니야?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은 종사할 수 없다는 개념이고 종사할 수 없는 기간이 다 있다는 겁니다. 결격 사유 개념은 이 기간도 절대 종교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거야. 절대 종교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이 결격 사유 개념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 관세가 반드시 등록 취소해요.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기간이 있다. 그 기간 동안에 절대 종사하지 못하니까 반드시 취소한다고. 그러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결격 사유마다 종사할 수 없는 기간이 있다 없다? 요 기간 동안에 절대 종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등록 취소한다고. 그러면 언제 벗어나겠어요? 파산 선고를 받아 나면 결격이죠. 반드시 등록이 취소된다. 취소된다는 거예요. 언제 벗어나요? 등록 취소 3년이 지나야 됩니까? 복권만 되면. 복권만 되면. 결격 사유로 인하여 나오면 기간이 결격 사유 이름이 붙어 있으면 기간이 얼마인지 아시면 요 기간만 경과하면 벗어나는 것이지 등록 취소 3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았다. 결격이다. 이 법 위반하여 300 이상 벌금형 선고받으면 선고받은 날부터 몇 년? 이 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나면 선고받은 날부터 몇 년? 3년. 요 기간도 절대 종사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등록 취소한다고. 언제 벗어나요? 3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등록 취소 3년이요.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야. 선고받은 날부터 3년. 해당 기간만, 결격 기간만 경험되지 등록 취소 3년 하면 안 돼. 요건 연습 좀 돼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깨우칠 게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이 나오면 12가지 해당하면 그 결격 사유마다 붙어있는 기간이 있다 없다? 그 기간 동안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겠다. 등록은 취소한다? 하면 등록 취소 후 3년이 아니고 해당 결격 사유에 붙어있는 그 기간만 경과하면 되지 등록 취소 3년 하면 안 된다고. 일단 암기를 미해결 이렇게 암기해 놓으시고 미해결로 인하여 미달 결격 사유, 미달 해상 결격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나오면 틀린 지문이 뭐예요? 등록 취소 후 3년이 지나야 한다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넘기시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처분은 누구에 대한 처분이고 개업공인사가 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만 만약에 2개월 받았다. 폐업할 수 있나 없나요? 업무정지 받은 개업공인사 폐업할 수 있죠? 폐업을 하여도 과거에 이미 받은 업무정지 기간은 폐업 관계없이 계속 진행되죠? 그 기간이 끝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업무정지 받고 폐업하여도 끝에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이다. 뭐는 가능한데 폐업은 가능하지만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 사유이니까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3번 별표. 가장 꼼꼼하게 확인하실 게 13번입니다. 업무정지 받은 밑줄 법인 동그라미. 이제 누가 업무정지 받았어요? 위에 있는 12번은 개업 공영에서 종결 몇 사람? 3사람이 공이 업무정지 받았습니다. 나오면 언제?
업무정지 받고 나오면 결격이다. 언제까지? 업무정지 기간 중이면 결격이다. 이건 공통. 그러면 개업공인 중에서 지금 13번은 누가 업무정지 받았어요? 법인이 업무정지 받았습니다 하면 업무정지 기간 중이면 결격사유이죠. 법인. 회사문만 닫으면 될 것인가? 아니면 등기되어 있는 사원 임원도 일을 못하게 할 것인가? 법인이 업무정지 받았습니다. 법인은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면 결격이죠. 사원 임원도 결격이다. 사원 임원이 결격이 아니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법인이 업무정지 받았다 2개월. 회사 문은 닫아라 2달 동안에. 법인에 있던 사원 A, B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는 말은 법인 일을 네가 계속해도 된다 그 말 아니야. 문제가 있어 없어요? 사원 임원도 결격인데 업무정지 받은 법인 뜨면 사원 임원이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 언제 있었던 사원 임원이 결격인가 이걸 물어요. 뒤에 업무정지 뒤에 사유 동그라미 사유가 발생한 뭐? 당시 사유 동그라미 당시 동그라미 2023년도 12월 20일 날 갑법인의 ABC 사원 3사람이 있었어요. 사원 임원 3사람이 갑법인의 일을 하다가 업무정지 사고 쳤다고 2023년도 12월 20일 날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되었죠. 지금 남구청장이 ABC가 업무정지 사고 친 것을 적발했다. 그러면 법인 여기 ABC는 법인의 구성 요건일 뿐이죠. 누가 개업공인에서요? 법인이죠. 사고 친 ABC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 2024년도 4월 6일 날 업무정지 처분 2개월 때렸다고. 그럼 법인은 2개월 문 닫으라 그 말 아니야? 사유가 발생할 당시하고 처분 당시하고 시간 차이가 있나 없나요? 처분 당시 보니까 ABC는 그대로 있고 D가 추가되어 있더라고. 그럼 ABC가 결격입니까? ABC, D가 결격이에요. 여기 D라는 사원 임원은 이 사고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가 발생한 당시지 처분 당시 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사유 발생 후 새로 선임된 사원 임원은 결격이다. 그렇게 꼼꼼하게 묻는 게 13번이에요. 업무정지 받은 법인 뜨면 사원 임원을 체크하실 게 아니고 사유 당시의 사원 임원이었던지 그걸 체크하시라고. 그러면 법인이 업무정지 받으면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사원 임원도 결격이죠. 14번 사원 임원 중 결격 사유 위에 11가지 보셨죠? 11가지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누구도 갑법인의 ABC 사원 임원이 있는데 이게 사원 임원 A가 지금 파산 선고 받았어요. 결격 사유자죠. 결격 사유자가 있는 누구도 법인도 같이 결격이다 그 말입니다. 법인이 업무정지 받으면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누구도 사원 임원이었던 결격이듯이 사원 임원이 결격 사유이면 그 사원 임원을 두고 있는 누구도 법인도 결격이다. 기간을 정리하시는 게 핵심이고 등록 취소 받으면 결격 사유이다는 말은 등록 취소 몇 년? 3년이 붙는 게 결격 사유인데 미해결 3가지일 때는 등록 취소 받아도 3년이 없는 것이 있다. 방금 전에 했잖아요. 아니 미달 해산 결격 미해결 그거 3가지 앞에 예외가 등록 취소 받으면 3년간 결격이다. 3년이 없는 등록 취소가 있다. 몇 가지? 그게 예외예요. 나머지는 다 기간만 암기하시면 돼. 최근에 개정된 게 집행유예니까 집행유예는 오늘도 시험 나올 거예요. 집행유예 나오면 유예 기간 플러스 몇 년? 2년. 벌금형은 몇 가지 확인하신다? 3가지. 입법 300만 원 선고받았는지 확인하신 거. 그게 핵심이에요. 됐죠? 여기 보시라고. 결론은 이거예요. 비슷한 용어끼리 비교하시는 건데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결격이다. 피특정 후견인은 아닙니다. 표현이 유사하기 때문에 유의하시라고.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은 결격이다. 개인 회생은 아닙니다. 특별 사면 받은 사람은 집행 면제죠.
플러스 몇 년? 3년간 결격이지만 일반 사면은 결격 사유, 즉시란 말은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결격이죠. 유예기간 플러스 2년.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자격 취소 처분 후 몇 년? 3년이지만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는 부정행위자 걸리고 나갈 때 뭐라고 나간다고요?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시험 나오면 틀리게 나온다. 시험 부정행위자는 무효 처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뜨면 다 결격 사유 O하고 나와요. 부정행위는 결격 사유, 이게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벌금형은 이 법 위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면 결격이다. 3년이죠. 과태료 처분은 이거 진짜로 유의하셔야 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사유인데 100만 원 이하 보고 O 하시면 안 돼요. 과태료는 시군구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처럼 그 법 안에서 가장 가벼운 죄에 해당되는 게 과태료 처분이에요. 과태료는 법원 갔다 옵니까? 아닙니다. 행정관청이냐 시군구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 때리는 게 과태료 처분이에요. 벌금 또는 벌금형은 재판 받았다. 벌금. 지금까지 한 게 금고 이상의 형하고 벌금형 설명한 거 벌금 재판 받은 거요. 전과 기록에 남는 거예요. 벌금은. 과태료하고 벌금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그 과태료 자리에 벌금 들어가면 거의 O하고 나와요. 구분 안 돼 있는 사람은. 그럼 100만 원 이하 보고 O야 무조건. 그럼 출전이 그거 알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때려요. 과태료 처분은 결격 사유이다? 아닙니다. 요 6가지는 단어 가지고 구분하시고 다음 주 배우실 게 양벌 규정이 있다. 양벌 규정은 공부하시면 누가 사고 쳤다? 다음 주에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징역형 벌금형 사고 쳤을 때 소장이 직접 사고 친 것은 아니지만 실장 관리감성이 재판에서 과실이 있으면 벌금형 때린다고. 그 양벌 규정은 결격 사유가 아닌데 요 단어 그대로 암기하시라고. 피특정부터 해서 여기 양벌 규정 뜨면 결격 사유 이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비교하시라고. 넘기시. 중개사무소 79페이지. 중개사무소 설치. 여기는 법인의 분사무소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분사무소 설치는 누구만? 법인만. 설치 요건하고 절차, 이것도 신고니까 절차 조항이고, 사무소 이전 나오면 남구에 있다가 북구로 이전할 수도 있다. 관할 지역 밖으로 이전한 게 절차, 이게 핵심이에요. 각각 나오기도 하고 합쳐서 나오기도 하고. 느낌상으로는 지금 수업을 마칠 분위기인데 진도 때문에 안 돼요. 이거 진도를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은 사실 어떻게 가야 되는가, 진도가 많이 나갈 건 아닌데 102페이지까지 나가야 되거든. 아니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요. 자꾸 대답을 안 하시니까 또 중복하고 반복하다 보니 늦어진 거예요 지금. 다음 주에는 이제 눈치 안 보고 그냥 진도 나갈 거예요. 아니, 눈치를 보고 해도 가만히 계시고 한 번 해도 가만히 계시면 79페이지 중개사무소 관리 있죠? 여기 보시고 지난 시간에 배우신 겁니다.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인서 몇 사람? 2사람. 법인 이렇게 총 3사람이에요. 분사무소 둘 수 있다. 누구만? 그거 배우는 겁니다.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 두고 등록했다. 분사무소 못 두고 누구는? 법인은. 분사무소 둘 수 있다 나오면 법인만. 분사무소 둘 수 있는 지역은 딱 제한이 있어요. 어디만 빼고? 주사무소가 강남구에 있다면 전국에 228개 있다 그랬죠. 중에서 강남구 빼고 주된 사무소 시군구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구니까 227개 시군구마다 몇 개씩? 한 개씩. 분사무소 쓸 수 있다. 요걸 배우시는 거예요 지금. 반면에 업무는 14조 업무만 한다.
14조. 그 법인이 아닌 자는 두 사람은 중개사무소 한 개 두고 분사무소 못 두는 반면에 업무 범위는 제한이 14조만 해야 되는 제한 규정이 없어요. 다만 부칙은 차등받는다. 그 제한이 없는데 딱 한 개만 못해. 뭐 경공매만 못한다. 골라 다음 주에 배우신다고. 주된 사무소에는 뭐가 게시되어 있고 법인은 이중 등록 안 되죠. 어디만 등록한 거야? 주사무소만. 오늘 배우신 게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주된 사무소만. 분사무소는 등록이 아니고 뭐? 그래서 이건 틀릴 일이 없고 여기서부터 분사무소 설치 이전 휴폐업 신고는 어디 가서 하는가? 뭘 가져가는가? 분사무소는 뭘 게시하고 있다? 신고 확인서이지. 분사무소 해놓고 등록증 첨부해야 한다. 틀립니다. 여기 유의하시라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설치 신고, 이전 신고, 유폐업 신고는 어디 가서 한다고요?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가야지. 그 분사무소 시군구 하면 안 돼요. 이건 틀리시면 안 돼. 정말로 이거 틀리시면 안 돼. 분사무소에 누가 있어요? 확인설명이나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은 누가 한다? 책임자 나와야지. 분사무소에 넣고 등록증하면 틀리고, 분사무소에 넣고 책임자 나와야지. 대표자 하면 틀린다. 요 세 개 지문이 기본 지문이에요. 요거 이제 머리 담으시고, 중개사무소는 등록관청은 시군구죠.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두라고. 만약에 강남구에 가게 두고 등록했다. 그럼 등록관청이 강남구 아니야? 강남구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는 몇 개만? 한 개만 둘 수 있다. 예외가 있다? 없습니다. 한 개 시군구 안에는 무조건 한 개만 두는 거야. 법인인 개업 공용에서는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 어디 빼고? 강남구 빼고 나머지 시군구 별 한 개씩 둘 수 있다. 그죠? 강남구 빼고 전국의 시군구별로 한 개씩 둘 수 있다. 함정은 제외하고 시군구별인데 시험은 제외는 맞게 해놓고 뒤에 특광도별 한 개씩 둘 수 있다. OX. 이렇게 돌린다는 겁니다. 시군구 자리에 특광도 하면 틀리고 특광도 자리에 시군구 하면 틀리고 우리가 보기에. 법인이 아닌 개업공용에서 두 사람은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중개사무소는 공동사용할 수 있다? 한 개 가게 소장 두 사람이 등록증 각자 걸고 나중에 일 나가시면 개업하기에 비용이 좀 부담되면 법인 차려놓고 큰 사무실 한 60평 차려놓고 책상이 쭉 있어요. 한 개 책상당 3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어. 가게 혼자 독립해서 하기는 인테리어 다 들어가니 비싸니까 같이 일하면 도움되는 게 많다. 배우는 것도 많고, 그죠? 같이 물건을 서로 공유할 수 있으니까 공동작업이 좋다는 겁니다. 많은 데는 부산에 60명 두고 막 하는데 60명이 좀 경계하냐고 싹 다 빠져나고 18명 밖에 안 남았습니다. 18명도 많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임대차 계약 본인은 임대인한테 낼 거 아니에요? 월세 책상 한 개당 소장들은 30만 원 받아 그거 모아서 내는 거예요. 그게 공동사용이에요. 공동사용은 종별이 부치, 공인회사, 법인, 종별 구분 없이 공동사용 가능해요. 그럼 공동사용한다 할 때 지금 지역이 부치건 강북구에 있고 여기는 강동구에 있고 여기는 강남구에 있죠. 여기 합의해서 법인인 개업공인에서 가게 공동사용하기로 했다. 이 가게 없애고 이전해 오면 되겠네. 이전 신고하면 된다고. 올해 정을 딴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하고 싶은데 지금 경기도 안 좋으니까 혼자 하기 그렇다. 알고 있는 법인 대표자 만나서 야 말라고 따로 하나 내 성납 줄 테니까 들어와라. 등록 받아가면 되겠죠.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할 때 등록해서 들어가면 돼요. 그냥 따로 가게를 반드시 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이 강남구청장이 이전 신고를 받고 조회해 보겠죠. 이 가게 지금 이 사람이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인중개사 여기 지금 가게 뜨고 여기에서 중개하게 등록 신청 들어온 거 아니야? 조회해 보니까 이미 누가 쓰고 있더라고. 법인이 쓰고 있다고. 등록관청 담당 공무원이 여기 법인이 이미 영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공동 사용할 때는 종별 제한 없이 지역 제한 없이 다 가능한데 이전 신고할 때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절차상으로 승낙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병의 공동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라. 그 말을 법조로 표현하면 이미 그 사무소 사용할 권리가 있는 누구? 다른 여기 법인 다른 개업 공인사의 공동 사용 승낙서만 첨부하면 된다. 승낙서가 중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기출문제는 건물주 이렇게 나와요. 건물주 승낙서가 아니고 누구 승낙서요? 그 사무소 이미 쓰고 있는 다른 개업 공인사의 공동 사용 승낙서이지 건물주 승낙서 키워드를 승낙서에 잡아버리면 오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승낙서가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 다른 개업 공인사의 승낙서. 첨부하면 종별 달라도 등록 관청이 다 종별 다 다르죠 지금. 강북과 강동, 강남구 다 다르죠. 관계없이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사무소로 허용하는 것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등록 관청 관할 구역 안에 몇 개만, 한 개만, 법인만 뭐 본사무소 공동 사용하는 요 세 가지만 허용한다는 말입니다. 떴다방 들어보셨어요? 요 세 가지 종류,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공동사무소 빼고 종류 불문하고 천막, 파라솔,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임시 중개시설물은 예외가 있다 없다? 떴다방을 규제하기 위한 조항이 임시 중개시설물입니다. 중개사무소 두고 아파트 분양할 때 견본주택 있죠? 보도상에 파라솔 설치하고 현수막 설치하고 현수막 달았죠? 중개사 뭐 딸기 공인중개사 사무소 달아놓고 분양 계약하고 나온 사람 잡아서 현장에서 피를 붙여가고 분양권 전매 계약을 중개하더라고. 어쨌든 중개사무소에서 분양권 중개는 가능하다? 가능한데 현장에 나와서 임시 중개시설을 두지 말라고. 할 것 같으면 중개사무소 안에서 하라고 그냥. 떴다방은 예외가 있다 없다? 떴다방을 규제하기 위한 조항이 임시 중개시설물. 나중에 암기하실 때 오늘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 대여는 이렇게 세 가지 묶어서 트리오야. 반드시 등록 취소 사유예요. 형벌이 얼마? 1-. 그러면 이중 등록하고 이중 사무소는 구분되셔야 돼요. 이중 등록은 오늘 배우셨죠? 가게 각자 두고 등록증 각각 그렇죠? 이게 이중 등록이야. 이중 사무소는 등록증 한 개 걸고 가게가 좁아서 2층에 한 개 더 얻었다. 가게 몇 개? 상태가 영 안 좋은데. 이건 가게 몇 개고 그러면? 등록증 몇 개? 가게 몇 개고? 한 개. 두 개. 등록증 그건 가게가 있고 2층에 한 개 더 얻었다니까요. 등록증은 하나, 가게는 두 개. 고맙습니다. 이중 등록하고 이중 사무소가 뭐가 더 나쁜 놈이겠어요? 가게 되고 등록증 그렇죠? 아파트 견본주택 앞에 파라솔 설치하고 분양권 전매 중개하고 있더라. 이거 뭐하고 똑같아? 이중 등록, 이중 사무소, 이중 소속은 다 다른 거예요. 이건 지금 필요 없고 이중 등록이 더 나쁜 놈이에요. 임시 중개시설물도 뭐하고 똑같아요? 등록증 한 개에서는 똑같잖아요. 암기할 때 임시이사 이렇게 묶어서 암기하시고 2등 이소 양도 이중 등록 2등 이소 이중 소속 양도 대여는 묶어서 절대 취소 상대적 취소 형벌은 1-.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여기 사무소 설치요. 그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는데 딱 한 사람만 안 돼요. 이중 등록하고 이중 사무소를 보시라고. 이중 등록은 앞에 했죠. 가게 각각 두고 등록증 몇 개? 이중 등록은 등록증 몇 개? 팔동에 가게 두고 등록증 걸어놓고 또 남관에 또 가게 두고 또 등록 신청 또 등록 받았다고. 등록증 몇 개? 거기 뭐라고요? 이중 등록. 달동에 가게 두고 가게를 처음에 7평짜리 얻었다고. 일이 좀 많아지니까 실장들 여러 명 있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 2층에 한 개 더 얻거나 옆에 한 개 더 얻은 게 뭐라고? 이중 사무소요. 가게는 몇 개요?
등록증은 이게 뭐라고요? 이게 더 나쁜 놈이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등록증 한 개에다가 가게만 한 개 돼 있는 게 뭐라고? 이중사무소. 각각 가게 두고 각각 등록받았다. 누가 더 나쁜 놈이다? 절대 취소, 상대 취소. 형벌은 1-10 똑같아 나중에. 자,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딱 한 사람만 공동 사용 안 돼요. 오늘 결격사유 배우셨죠? 병법인인 개업공유사 가게를 공동 사용하려고 합의했는데 현재 여기 합치기란 여기 법인인 개업공유사 여기 가게가 법인이 업무 정지받고 기간 중에 있어요. 업무 정지 기간 중이면 결격이다. 이 가게 자체를 문 닫아야지. 그래서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원칙 딱 한 사람만 현재 그 가게가 뭘 받고 업무 정지 받고 기간 중에 있는 사무소는 공동 사용 안 됩니다. 공동 사용이 안 되니까 성낙서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고 지는 업무 정지 받고 여기서 이용 못 하죠. 다른 가게 밖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가게 이전 신고에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누구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무소는 공동 사용할 수 없다. 1.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쨌든 일 못하죠. 기간 중이니까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기 위해서 이전 신고 나가면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전할 수도 없고 승낙서 줘도 안 된다. 누구만 업무 정지 기간 요 사람만 딱 제한받는 거예요. 이 사람 빼고는 종별 달라도 관계없고 지역이 달라도 관계없다. 승낙서만 가져오면 된다. 누구 승낙서요? 다른 개업. 그래서 말로만 달면 업무 정지 기간 중 또는 결격이다. 공동 사용을 위해서 이전 신고할 수도 없고 승낙서 줄 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가벌병이 이미 공동 사용하고 있다. 공동 사용하고 있다는 말은 처음에는 업무 정지 받은 사실이 없어서 승낙서 받아서 다 이전 신고 들어갔죠? 들어가서 일하다가 법인이 업무 정지 받았다. 업무 정지 받고 기간 중에 있다. 그 누구는 업무 정지 받은 법인은 공동 사용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고. 그럼 나머지 밑에 갑하고 을은 업무 정지 받은 사실이 없죠? 중개하고 있다. 이미 공동 사용 중인 경우에도 누구만 업무 정지 받은 법인만 승낙서 줘도 안 되고 이전 신고 나갈 수 없지. 업무 정지 받지 않은 두 사람은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이 사람은 들어와라 승낙서 줘도 되고 나가도 되고 누구만 딱 제한 받는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업무 정지 받지 않은 을병은 다른 개업 공인사하고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있으니까 승낙서 줘도 되고 이전에서 나갈 수도 있고 딱 업무 정지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본인만 제한받아야 공동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사무소 설치입니다. 부는 사무소는 다음 주에 합시다. 책 봅시다. 책은 밑줄 해야지. 민법 열심히 하시고 중개사법 복습 좀 하시고 빕니다. 비나이다 진짜. 공법을 60점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공법 60점 올리는 시간하고 중개사법 80점 올리는 시간하고 뭐가 더 빨리 올린다. 중개사법 80점 쉬워요. 80점 올리나 공법해요. 재밌어요. 안 들리는 것도 막 들리고 유승훈 선생님이 그렇게 멋있게 보이고 그래요. 80점 안 나온다 하면 마음이 급해가 유승훈 선생님이 누군지도 몰라. 자, 79페이지 1 등록 1 사무소 원칙 그런 거 익히지 마시고 개업 공인 중개사는 한 몇 사람? 세 사람은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 밑줄.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 그러면 시군구 관할 구역 안에는 몇 개만? 한 개만 둘 수 있다. 예외가 있다. 뒤에 다만에서 예외가 없잖아요. 예외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중 사무소 둘 수 있다. 등록관청 안이든지 밖에 내외 불문하고 2개 이상 사무소 둘 수는 없다. 밑에 3번에 2번, 3번 묶으시면 되겠네. 임시 중개시설물 예외가 있다.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은 두어서는 안 된다. 예외가 있다.
줄이면 임시이사 그렇게 암기하시라고. 임시중개시설물 이중사무소 이사. 이면 제재가 1-1도 중요한데 둘째 줄 넘기시고 등록 취소 할 수 있고 형벌은 1-1이죠. 그럼 이 비교하실 게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 대회는 트리오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 대회는 절대적 등록 취소 이거 플러스 몇 년? 1-1. 1-1은 똑같아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 대회. 법인의 분사무소 90페이지 접어놓 80페이지 접어놓으시고 넘기시고 83페이지 공동사용 있죠. 맨 밑에 절차상으로 신규 등록해서 공동사용할 수도 있고 이전 신고해서 공동사용할 수 있죠. 맨 밑에 승낙서가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 누구의 승낙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승낙서 83페이지 맨 밑에요. 아니면 각자 두었던 가게 이전 신고하면 되죠. 넘기시면 84페이지 동그라미 2번 이전 신고할 때도 누구 승낙서? 넷째 줄 다른 그것만 체크하시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승낙서 첨부해야 한다. 4번 업무 정지 기간 중 밑줄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만 공동 사용할 수 없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게 키워드요. 맨 밑에 5번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공동 사용 허용 그 말은 뭐예요? 이미 공동 사용 중이 있다. 여기 가벌병이 방금 전에 같이 쓰고 있죠 이미. 업무 정지 받은 법인만 공동 사용이 안 되지. 공동 사용 중인 경우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업무 정지 받지 않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동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줄 업무 정지 받기 전부터 이미 공동 사용하고 있다면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법인이면 법인이 업무 정지 받았다 하더라도 밑줄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그 말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지 아니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주에 80페이지 분사무소하고 이전 넘어갈게요. 수고했습니다.